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이밍 카테고리의 함수들 중에서 다음 미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미리세크 배수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인가를 받게 되면 미리세크 타임의 값이 지정된 미리세크 배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여 여러 작업을 동기화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루프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여 루프 실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루프 주기가 짧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영의 값을 미리세크 배수 입력에 연결하여 현재 스레드가 CPU의 컨트롤을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동작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입력 컨트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미리세크 단위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요. 하나는 미리세크 배수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하기 위한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두 개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일 루프의 반복 횟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행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화일 루프 안에서 한 주기의 코드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불량 컨트롤이 되겠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가 주기적으로 폴링하면서 동작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쪽에 카운트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코드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퀀스에서는 tCount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 정보를 미리세크 단위로 구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시퀀스에서는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인가한 대기 시간만큼을 기다리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코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퀀스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다음 미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가 호출이 되겠는데요.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는 미리세크 배수가 인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시퀀스에서는 tCount를 읽어서 가장 먼저 읽었던 값과 두 개의 차를 구해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코드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 정보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캡처된 내용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을 500ms로 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리세크 배수의 입력으로는 1000을 인가했습니다. 즉 1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수행되는 부분이 1초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리세크 배수가 1초라고 하면은 코드 수행하는 시간이 500ms이기 때문에 나머지 500ms에 해당하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1초가 됐을 때 이 관련된 기다림 함수가 수행이 완료되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제 이 가운데 두 개의 시퀀스의 코드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1초가 되겠습니다. 1000이면 1초가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작을 수행시켜 보면은 한 1ms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랩뷰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제어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m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ms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다음 밀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요.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할 때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좀 꾸며볼까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를 띄우신 다음에 자, 실버에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우선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자, 대기, 시간, 자, 밀리세크라고 하겠고요. 현재는 데이터 타입은 불러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배정도 데이터 타입,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이 됩니다. 우선은 이대로 자, 호출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복사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자, 밀리세크 배수라고 라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겠고요. 자,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 타입은 다 동일하게 지금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운영하고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수행 시간, 자, 밀리세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불량 카테고리에서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5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자, 디폴트 값을 대기 시간은 500을 인가하겠고요. 밀리세크 배수는 자, 10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시겠고요.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왼쪽으로 다 옮겨 놓도록 하겠고요.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자, 카운트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32빗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형에서 자, 인테저 32빗으로 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코드 부분에서는 이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여기에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tCount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tCount 값의 자, 출력 값을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의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기다림 함수 입력으로는 대기 시간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다림 함수 같은 경우도 입력 데이터 타입이 부호 없는 롱 타입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생성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데이터 타입을 unsigned 32빗으로 맞춰 주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함수 다음 밀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를 호출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론 밀리세크 배수를 인가할 텐데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부호 없는 롱입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겠고 여기에서 데이터 타입을 자, 부호 없는 롱인 자, 형에서 unsigned 32빗으로 변환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 프레임을 추가하신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자, tCount 값을 자, 또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의 차를 구해서 자, 수행 시간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값을 빼주도록 하겠고요. 자, 수행 시간 밀리세크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가 파란색이라는 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겠고요. 자, 와이어를 놓으시게 되면은 부호 없는 롱이기 때문에 자, 수행 시간에 대해서도 형을
unsigned 32bit으로 변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하고 실제 동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최초 실행할 때 보면은 수행 시간이 1000ms보다 더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도움말에서 봤듯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첫 번째 루프 주기가 짧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미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의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기 시간은 500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500ms가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1000을 인가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while loop의 한 주기를 1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500ms 더하기 그 다음에 추가로 1초가 되려고 하면은 500ms의 이제 딜레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미리세크 다음 미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에서는 500ms를 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탈 수행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1000ms 즉 1초가 되겠고요. 그런데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999초에서 1001초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 랩뷰는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단위가 1ms까지이기 때문에 제어 주기가 1ms의 오차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 시간을 예를 들어서 1500으로 해볼까요? 1500으로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1초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초의 배수에 해당하는 2초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을 보시면 1999ms에서 2001ms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거를 500으로 해볼까요? 500으로 하고 자, 500으로 했을 때도 자, 500ms의 배수배가 자, 2000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을 예를 들어서 대기 시간을 200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관련된 함수에서는 300ms를 기다리고 있다가 토탈이 500ms가 되면은 자, 수행이 이제 완료되도록 운영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행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499에서 501ms 사이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음 미리세크 배수까지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실제 어떤 코드의 수행 시간과 그 다음에 이 관련된 함수의 입력값에 따라서 전체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